하야진 양은 학교 내 휴게실을 찾았다. 심리학 수업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다.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노트에 정리하는 건 하야진 양의 오래된 공부 습관이다. 저는 공부할 때 항상 노트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해요. 이 방법은 중학교 때부터 지금 대학교 때까지 계속 쓰고 있는 방법이고, 이 방법을 찾은 건 저한테 되게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대학생이 됐지만 고등학교 때 쓰던 방법으로 그대로 공부한다. 대학에 와서도 여전한 건 하나 더 있다. 바로 이름에 대한 질문이다. 이름이 좀 특이하시네요. 네, 좀 특이하죠. 제 이름이 특이한 이런 이름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없는 이름. 하야진 양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계기는 바로 이 이름 덕분이었다. 새학년 새학기 출석을 부를 때면 언제나 하야진이란 이름이 화제가 됐다. 성준, 안희준, 기하야진. 선생님도 친구들도 모두들 이름의 뜻을 궁금해했다. 제 이름 하야진은 이제 순우리말 이름인데 뭐 하늘이 보내준 귀한 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름 자체가 특이하니까 뭐 외국인이냐 뭐 그런 식으로 주목을 받고, 또 이름의 뜻이 또 되게 너무 거창할 만큼 이제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설명을 드리면 선생님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항상 주목을 하니까 뭐 이렇게 발표를 시키실 때도 제 이름을 한 번 더 부르신다든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항상 학교에서도 뭔가 방심하지를 못하고 항상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그게 제가 이제 내신이나 뭐 그런 걸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모두가 주목하고 기억하는 이름 하야진. 그 이름을 빛내기 위한 노력은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졌다. 고등학교 시절 하야진 양은 3년 내내 전교 최상위의 성적을 받아왔다. 1학기 때도 보면 1등급이고요. 2학기 때도 보면 1등급이고요. 아무리 성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전 과목에서 1등급을 받기라는 거는 철저한 자기 관리가 사실 필요합니다. 하야진은 그러니까 틈틈이 항상 매일 자기의 내신을 관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신 1등급의 비결. 그 비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하야진 양은 제작진을 자신의 방으로 안내했다. 하야진 양이 꺼낸 것은 바로 여러 권의 노트. 표지마다 노트의 용도가 정확하게 쓰여 있었다. 이거는 제가 2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대비하면서 만든 노트인데, 전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해서 공책을 만들었는데, 그중 한 권의 노트를 살펴보기로 했다. 국어 과목은 본문과 해설을 통째로 필기했고, 과학은 유기적인 흐름 위주로 정리했다. 지리 과목에는 지도를 그려 넣었고, 역사 과목에선 시대별 차이점을 정리했다. 과목별 특이점을 살린 맞춤 노트였다. 정리를 할수록 제가 잘 외워지는 것 같고 저한테 맞는 방법인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저만의 이제 공책 정리법 같은 걸 좀 체계화 시켜서 고등학교 때까지 3학년 때까지 쭉 이 방법으로 공부를 해왔어요. 하야진 양의 정리법을 알아보기로 했다. 첫 번째는 내용의 큰 틀을 짜기 위해서 교과서를 정독했어요. 하야진 양은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을 천천히 정독했다. 처음부터 무리한 욕심은 내지 않았다. 세세한 내용, 단어까지 모두 외우기보다는 이 단원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알아두는 정도였다. 큰 틀이라는 거는 이렇게 세부적인 이제 내용이 아니라 그냥 크게 여기서 예를 들면 원인 애정 간섭을 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고려가 이런 영향을 받았다. 그 정도까지만 아는 게 저에게 큰 틀이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개혁 정치, 국민학을 개혁 정치라고 하면 국민학의 개혁 정치가 있는데 또 어느 분야가 있냐.
그 어느 분야가 자세히는 뭔지는 모르지만 대충은 이런 게 있다 하고 아는 게 저가 큰 틀이 짜졌다고 하는 거예요. 교과서를 여러 번 읽고 이를 통해 내용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게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두 번째 단계가 노트 정리인데 노트 정리를 할 때는 이제 그 큰 틀이 잡혔으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그 안에 세부 내용을 채워나간다는 느낌으로 정리를 했어요. 노트 정리라고 해서 무턱대고 교과서를 베끼는 게 아니다. 개념들 간의 상호 연관성을 최대한 살려 교과서의 내용을 재구성한다. 무작정 이렇게 교과서 순서대로 뭐 한다기보다는 관련된 내용이 떨어져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하나로 이제 제가 임의로 묶어가지고 정리를 해놓는다던가. 제일 먼저 대단원의 제목과 그 안에 포함되는 소단원의 제목을 적었다. 그 다음으론 소단원 속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열거 여기에 번호를 매겼다. 빼앗긴 영토에는 지명과 함께 위치를 기억할 수 있는 지도를 그려 넣었다. 교과서 자투리 부분에 언급된 관세 개편에 관한 내용도 정리 대상이었다. 내정 간섭으로 인해 설치된 기관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도 필기했다. 특산물 목록까지 노트 정리가 모두 끝나면 고려 후기 사회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끝난다. 고려 후기에 몽고의 침입을 받게 되어서 정치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몽고가 일본을 침입할 때 고려 군대가 동원이 되었고, 두 번째로는 영토를 빼앗겼는데 쌍성 총관부나 동령부, 탐라 총관부 등의 영토를 빼앗겼고, 하야진의 내신 준비 세 번째 단계는 정리한 노트를 암기하는 것이다. 필기된 내용의 독창성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제목을 그대로 베껴 쓰는 것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소제목을 등장시켰다. 여러 줄에 걸친 설명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흩어져 있는 내용을 하나로 묶기도 했다. 결과가 나왔을 땐 그에 따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 연관 있는 내용은 화살표로 묶고 서로 연결해 두었다. 복잡한 내용을 쉽고 간단하게 하야진 양의 교과서 재구성법이었다. 하야진 양은 얼마나 짜임새 있게 노트를 정리한 것일까? EBS 사회탐구 강사 최태성 선생님을 찾았다. 우선 여러 장에 걸쳐 있는 교과서의 내용이 어떻게 요약 정리됐는지를 살폈다. 복잡한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체계화했는지도 분석 대상이었다. 하야진 양의 노트 전반에 대한 철저하고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맨 처음에 이제 받아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그런 노트로 보이지만 그 노트의 내용을 보면은 상당한 그런 기술이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의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차곡차곡 정리하고 있고, 또 교과서에 있는 그 소주제의 덩어리들을 분해를 해가지고 배경, 내용, 결과에 맞춘 인과관계에 의해서 지금 구조화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런 방식들은 주로 참고서에서 지금 쓰는 방법인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표 참고서를 만들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하야진 양은 노트 한 권에 시험을 치르게 될 전 과목의 내용을 정리했다. 그리고 이 노트를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다. 이해한 내용을 토대로 새롭게 구성한 나만의 참고서. 노트 한 권만 있으면 어떤 시험도 두렵지 않았다. 노트를 정리하고 노트를 최종적으로 보고 내신 이제 시험을 치면 보통은 이렇게 교과서의 어느 부분에서 이 내용이 있었지 하고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노트에 내가 어디에다가 이 부분을 썼었지 하는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으로 이제 문제를 풀고 이러니까 노트 정리가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하야진 양은 오늘 고등학교를 찾았다. 고등학교 졸업 후 학교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문엔 특별한 시간이 준비돼 있었다. 바로 고3 후배들과의 만남이었다. 하야진 양은 이 시간을 통해 후배들에게 효과적인 노트 정리법을 전수해주기로 했다. 제일 먼저 후배들의 노트 정리법을 확인해 보았다. 이게 새로운 공책이라서 그렇지만요. 수학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영어에 필기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쌤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잖아요. 그걸 그대로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대로 뺏겨 적고. 시험 칠 때나 그럴 때는 그냥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는 거야. 아니 그거 아니고 그냥 할 때마다 새롭게 다시 다 적어요. 그럼 불편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저걸 보고 이렇게 하면? 이미 한 번 적은 거는 치워버리고 아 다시 또 적어? 다시 또 적어요. 승부는 어떻게 해? 저는 평소에 수업한 거랑 문제집이랑 같이 이렇게 필기를 모아서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생겨가지고 후배들의 노트 정리를 살펴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 다른 친구들이 쓴 걸 보니까 뭔가 이거를 내가 뭐라 그러지? 그냥 내 것으로 만든다기보다는 그냥 쓰는 데 의의를 두는 것 같았어요. 무작정 쓰는 데 의의를 두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다른 것 같았고 뭔가 좀 제가 제시하고 싶었던 거는 그걸 무작정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쓰는 게 뭐 이렇게 쓰면서 외워지는 것도 있지만 제가 노트 정리를 하는 목적은 그걸 정리를 하는 데 이제 제 머릿속에 이제 칸을 나누고 뭔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데 의의를 두는 거였기 때문에 좀 교과서를 많이 읽어서 그 내용을 좀 큰 틀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세부적인 이제 내용을 채워나가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야진 양은 후배들과 함께 교과서를 정리해 보기로 했다. 효율이 안 오르는 것 같았어. 횟수가 굳이 정하지는 말고 그냥 뭔가 전체적인 틀이 그려질 때까지 읽어 일단. 후배들은 첫 번째 단계 정독에 들어갔다. 오늘 정리해볼 단어는 1930년대 무장 독립운동. 학생들 사이에선 죽음의 단원으로 통한다. 중국군이랑 같이 협력해가지고 전투를 한 군당 한 4-5개씩 또 하거든요. 뭐 단체들도 많이 나오고요. 좀 복잡해요. 얘네들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여기가 읽어도 좀 헷갈리고 그런 부분이에요. 교과서 읽기를 마친 후배들은 노트 정리에 들어갔다. 하야진 양 역시 읽은 내용을 토대로 노트 정리를 시작했다. 교과서에선 여러 단체들의 변화 과정이 3장에 걸쳐 복잡하게 서술돼 있었다. 하지만 하야진 양은 이 내용을 단 한 장으로 정리했다. 하야진 양이 제일 먼저 정리한 것은 사건. 다음으로 남만주에 위치한 국민부부터 정리를 시작했다. 우선 만주국 설립이라는 외부의 변화로 인해 국민부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그 순서를 나열했다. 다음으론 중국군과 합세한 뒤의 변화 과정을 정리했다. 국민부의 활동이 실패로 돌아간 원인도 빠뜨리지 않고 기술했다. 다음 순서는 북만주에 위치한 혁신의회였다. 혁신의회는 시기적으로 국민부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었다. 서로 다른 2개의 조직, 이것을 사건에 따라 정리하다 보면 그 안에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발견할 수 있다. 하야진 양은 이 같은 방법으로 복잡하게 전개된 무장 독립운동의 과정들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의 필기는 달랐다. 명칭만 나열하면서 흐름을 파악하지 못했다. 단순히 교과서를 베껴 쓴 친구도 있었다. 저도 사실은 저 혼자 공부할 때는 이제 뭐 이게 뭐 특별한 방법인가 뭐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아까 후배들이 한 걸 보니까 확실히 좀 개인마다 스타일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의 필기의 장점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뭔가 구조화가 잘 돼 있다. 이제 그리고 다시 봤을 때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이 교과서나 뭐 문제집 이런 그러니까 다른 참고서가 없이도 이걸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 통합운동과 여기 일단 4번이라고 적고 하야진 양은 후배들에게 자신의 필기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놓쳐선 안 될 부분과 생략할 부분, 상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후배들은 하야진 양이 일러준 대로 다시 한번 노트를 정리해 보기로 했다. 이번 목표는 단순히 교과서를 베끼는 게 아니었다.
내용 전체를 이해하고 소화해서 완벽한 자신의 실력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이번 정리의 목표였다. 교과서에다가 그냥 정리를 해서 쓰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해서 쓰니까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봐도 굳이 또 교과서에 제가 정리해 놓은 거를 안 봐도 여기서 봐도 전체적으로 알 수도 있고 이렇게 전체를 덩어리로 써서 필기를 하니까 좀 더 이렇게 외울 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시험치기 한 일주일 전부터 다시 이제 제가 원래 공부하는 식으로 교과서를 읽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은 이제 시험치기 일주일 전부터 제가 정리한 노트를 한 번씩 훑어보면서 그러면 이제 제가 이때까지 공부한 내용이 머릿속에 잘 정리가 돼서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하여진 양의 내신 준비 과정은 다음과 같다. 시험 3주 전, 시험 범인의 모든 교과서를 정독한다. 2주 전, 교과서 읽기가 끝나면 읽었던 내용을 재구성해서 노트로 정리한다. 시험 1주 전에는 정리한 노트를 바탕으로 시험 범위 전체를 암기한다. 금곡고등학교의 자율학습 시간.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과목은 무엇일까? 학생들의 공부 방법은 제각각이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수학 같은데요. 얼마나 공부해요? 하루에 거의 대부분을 수학에 투자한다고 해도 문제가 너무 유형이 다양해가지고 이해도 안 되고 너무 어려워.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과목 수학. 기하야진 양도 예외는 아니었다. 1학년 1학기 때 수학을 못 쳐서 이제 서울대를 못 갈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지금도 암담하고 아찔해요.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하야진 양은 뚜렷한 목표를 세웠다. 3년간 내신 성적을 잘 관리해서 서울대에 진학하는 것이 바로 그 목표였다. 하지만 첫 시험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그러니까 항상 되게 순탄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정말 처음으로 뭔가 내 인생의 위기라고 할 만했던 순간인 것 같아요. 얼굴이 금방 쓰러질 것 같아. 이래 막 기어서 막 방에 들어오더니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물으면 처음에는 대답을 안 했죠. 왜 그렇게 울고 있는지 아픈지를. 근데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학 성적이 그렇게 너무 못 쳤더라고. 수학 2등급이 가져온 충격은 출석부에도 흔적을 남겼다. 고등학교 3년 중 유일한 조퇴 기록. 수학 때문에 이대로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게 아닌가란 생각까지 들자 정신이 들었다. 수학 공부도 내가 이때까지 했던 것처럼 공책을 만들고 정리를 하면 뭔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수학도 이제 노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공부법을 바꾸고 다시 도전해보기로 했다. 이전까지 수학은 다른 과목들과 달리 문제풀이 위주의 공부를 진행했었다. 그렇다면 이번엔 가장 자신 있는 방법으로 수학을 공략하기로 했다. 각 단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들을 노트에 정리해보았다. 수학 정리의 첫 단계였다. 수학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단계로는 개념을 먼저 정리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 개념을 응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선정해서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처음에는 마음대로 풀어보고, 문제를 풀 때는 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단순히 해답지의 방법을 따르는 게 아니었다. 유형에 따른 완벽한 접근법을 찾는 것이 목표였다. 최종적으로 이제 그거에 대한 저만의 풀이가 나오면 세 번째 단계로는 제가 쓰는 수학 노트에다가 따로 이제 문제를 적고 풀이 과정을 밑에 적는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노트에 문제를 정리할 땐 문제부터 풀이 과정까지 꼼꼼히 적었다. 유형별 풀이법을 외우기 위해서다. 노트 맨 앞장에는
단원의 핵심 개념을 정리했다. 뒷장에는 이 개념들을 활용한 문제와 풀이 과정을 적었다. 문제 옆에는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 또는 문제가 막힐 때 이용해야 할 공식들을 달아놓았다. 나중에 이것만 보면 내가 아는 게 뭔지 모르는 게 뭔지 다 나오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은 그런 식으로 무엇보다도 개념이 중요하고 개념이 자기가 잘 안 잡혀있을 땐 한 번 더 이렇게 적어본다든지 하면서 습득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하야진 양은 여름방학 대부분의 시간을 수학 공부에 투자했다. 그리고 2학기 첫 중간고사 수학시험, 전과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1학기 때랑 좀 달라졌다면 일단 뭐 별로 막히는 문제가 없었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했고, 그리고 뭔가 1학기 때는 굉장히 막 모든 개념이 섞여 있었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게 혼란스러운데 이제는 이 문제는 이 단원의 문제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단원에서 이런 개념이 있었으니까 이런 개념으로 풀면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생각이 들면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제 성적이 딱 결과가 잘 나온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모의고사를 치고 내신 시험이 있었는데 내신 시험은 수학을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상승폭이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방법이 효과가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된 거죠. 수학 전교 1등. 수학 노트가 만들어낸 쾌거였다. 제일 먼저 기본 개념을 읽고 정리한다. 정리가 끝나면 개념이 이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들을 모아 푼다. 문제를 풀 땐 사용되는 공식은 물론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을 찾아낸다. 하야진 양은 수학의 개념은 물론 문제 유형까지 다시 정리하고 분석하고자 했다. 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완성된 수학 노트가 있었기에 수학은 더 이상 두려운 과목이 아니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치를 때마다 한 권씩 늘어난 노트들. 이 노트들은 하야진 양의 서울대 합격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 이렇게 딱 발표가 나고 노트를 딱 펼친 순간 드는 게 진짜 팔 아팠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아프고 손 아프고 그리고 되게 지겨웠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는 뭔가 그런 생각이 들 겨를도 없이 되게 급하고 좀 불확실했기 때문에 뭐든지 막 해야겠다는 생각? 저의 내신 준비 노트는 저의 3년간 노력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에 와서도 하야진 양의 공부 방법은 여전하다. 요행을 바라기보단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공부. 그 공부가 기하야진표 공부로 뿌리내렸다. 대학생활 동안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만든 저의 생각을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는 일을 하는 게 제 꿈이에요. 시험 때마다 완성한 노트들. 그것이 모여 하야진 양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다. 앞으로 시작될 더 큰 공부를 위해 하야진 양은 자신의 꿈을 담을 커다란 노트를 준비하고 있다.